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날들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늘 건강 챙기시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또 코로나 덕분에 예기치 않게 여유들이 많으시잖아요. 시간 여유들은 이럴 때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공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이나 연락 주셔서 같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실 부분을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 댓글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공장장 좋게 봤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실 부담이 많은데 이걸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가슴도 많이 아팠고 그렇다고 제가 공실 부분을 생각을 안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나 혼자 생각을 했었나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공실이 적을 것 같은 물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 걱정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지금은 매입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남들이 안 찾을 때 매입을 하는 게 보다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큰 재미 본 사람들은 IMF 때, 금융위기 때 매입한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큰 이득을 봤죠. 큰 이득을 봤죠. 그래서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낯서니까 낯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공실 부담이 크니까 불투명하니까 또 투자를 못하고 투자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지식산업센터 특징이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유튜브를 안 올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시고 카페나 댓글로 왜 안 올려요? 전화 오시는 분들 거의마다 요즘에 왜 유튜브 안 올려요? 겨울잠 자요? 코로나 다 걸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말씀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실. 앞선 시간에 공실 여러 부분을 다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을 다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실이 적을 것 같은 지산에 투자하자. 그러려면은 지산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공실이 적은 게 유리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공실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요소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어떤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입 가격이 높아서 수익률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한 가지 지산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지산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뭐에 홀리듯이 계약 덜컥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보다는 한 80%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지산을 제안을 받았거나 내가 검토를 할 때 이 가격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걸 금방 파악해내는 사람은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초보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겠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 거 안 봐요. 본인들 그 지산 보러 다니기도 바쁘니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600이야. 아, 이게 적당한 건지 비싼지 싼 건지 잘 모르겠다. 경험이라는 게 내가 뭐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놔보고 나중에 팔아보고 이런 경험도 있지만, 내가 투자 의사를 가지고 뭐 교양이나 호기심으로 물건을 알아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가볍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금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세워놓고 매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면은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다르죠. 차라리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여러 현장들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큰 공부가 됩니다. 뭐 1, 2억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큰 돈인데, 그 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지산뿐만 아니고 주변 시세도 알아볼 것이고, 임대 시세도 알아볼 것이고, 뭐 많이 공실이 생길 것 같은지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 600이란 가격이 확신이 없었다고 치면은 그 지역에 여러 번 이렇게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550이면 당장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550 가격의 제안을 받아도 그때 다른 초보들은 550이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경험, 매입한 경험이라든지 많이 알아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550에 금방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겠죠. 600에 사신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 가격은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추후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격이 본인 기준보다 높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 앞에 뭐 처음에 공급되는 경쟁력 있는 지산이 가격이 비싸면은 그거는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가격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기 하도록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기흥테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처음 제안을 받게 되면은, 가격표를 처음 받게 되면은 지하를 먼저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하 가격이 얼마지 하고 먼저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라는 부분은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하 한 개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층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그런데 지산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가격 임대료가 가격 차이 나는 것만큼 지하 부분이 쓰임새가 많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은 자, 기흥테라 1층이 평당 685만 원.
지하 1층 가격이 465만 원이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대료가 만약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치면은 이 상황을 아는 분들한테는 그 아주 적당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가격이 산정이 된 거고, 이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키지 않는 깨름직한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들이 지하 부분을 계산을 책정을 잘못하길 바라면서 늘 가격표를 보면은 지하를 먼저 봅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경쟁해야 되는 물건도 가능성도 아주 줄어들게 되죠. 자, 15개 층에 150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층에 10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죠. 쓰임새 자체가 지하는 늘 있습니다. 자, 이 15층에 있는 소유자들이 다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업체들이 물건을 쌓아놔야 될 창고로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 냄새 때문에 라인 자체를 민원 발생이 적은 아무래도 지하 부분은 이 지상층에 특히 그 식품 제조하시는 업체들이 다양한 식품 제조 업체들이 있어요. 빵도 있고 하다못해 육개장 끓여서 포장하는 데도 있고 참기름 짜는 데도 있어요. 원두 로스팅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 자체가 싫어요. 내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옆에서 참기름 짜는 냄새 저는 참기름 냄새 좋아하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품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옆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탁 인상만 써도 냄새 나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하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럼 민원 발생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지하는 거의 창고 아니면 제조 라인이 많으니까 거기서 냄새 난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률이 매우 줄어들죠. 그 다음에 설비 자체가 진동이 있거나 소음이 좀 나거나, 특히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층의 월세가, 이 중간층 월세가 200이고 여기 월세가 300이라도 일로 들어갑니다. 이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항의 받는 것보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도 그런 업체들은 지하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죠. 가격이 태생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기준층보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도 저렴하죠. 이런 업체들이 공간을 마련할 때 15층에 있다고 15층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그리고 대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1톤차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류하기도 편하죠. 창고로 쓰기가. 그런 데를 15층에서 1층까지 임대료도 대개는 반대인 경우가 많죠. 여긴 300이고 여긴 200, 지하는 200인 경우가 많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싼 공간을, 그런데 그 공간이 1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도 이런 수요 공급이 적용이 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업체들도 그냥 창고만 쓰고 싶어, 소음 있는 업체야, 이런 분들은 지상층에 300짜리로 가질 않겠죠. 차라리 민원 발생 안 하고 이래서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상가처럼 지상층이 100만 원이면 지하가 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시행사에서 이걸 잘 모르고 가격 책정 자체를 잘못해 놓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층하고 지하층이 주변 시세보다 기준층 자체가 가격이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적당하게 책정이 됐다면 지하는 그거보다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지산 특히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올라오는 글 중에 극강의 막 수익률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하층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적은 제가 여기 적군이라고 표시해놨죠. 적군. 경쟁이 적은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준공하거나 준공된 건물이나 분양 물건이나 임대를 내가 놔야 되는 시점에 임대를 놔야 되는 물건이 100개인 건물이 있고 10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투자자 분들이니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수월하게 공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타워는 100개 돌아다니는 현장보다는 10개 돌아다니는 현장이 임차 때문에 머리 아플 확률이 매우 적죠. 매우 적죠. 근데 분양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 지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관리실에 뭐 물어본다든지 주변 부동산 다니면 유독 그 타워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 물건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100개인지 10개인지 분양 받을 때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반문을 하셔야지 맞는 거죠. 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분양 직원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파악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감이죠, 감. 이게 이제 내공이 되는 거겠죠. 내공이 되는 거겠죠. 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체의 특징은 투자자보다는 실입주자 비율이 높습니다. 실입주자는 분양 초반에 계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육안에 보이고 내가 쓸 공간이 내 눈에 보여야 결정을 하시는 그 업체들이 많습니다. 내 사옥을 짓는 경우야 토지도 오래전에 알아보고 매입해 놓고 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뭐 몇십 평, 뭐 많아야 뭐 100평 요 정도 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임차인들은 2년 전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진 않아요. 분양 초기에 전층을 분양받는 경우는 있어요. 물건들이 잘 안 나오니까 전층을 미리 결정해 놓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준공 임박해서 한 6개월 전부터 골조 다 올라가고 건물이 내 눈에 보여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면은 분양 초반에 계약률이 높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건물의 이 지산의 가격이 아주 합리적으로 싸게 책정된 경우는 초반에 분양률이 높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럴 확률은 1% 미만. 시행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들의 욕심은 뭐 영업 마인드겠죠.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초반에 분양률이 좋은 두 번째 이유, 홍보를 세게 하는 거죠. 마케팅을 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속된 말로 떼분양이라고 그러고 조직 분양이라고도 하는데 뭐 몇백 명씩
분양 직원 필드에 계신 분들 해다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이유들로 초반에 분양률이 쫙 올라가는 현장은 거의 뭐 그러니까 홍보를 TV 광고, 뭐 라디오 광고 홍보를 세게 하고 조직 분양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처음에 뭐 되게 이제 수익률도 되게 높아요. 그분들 예상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면은 초반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실입주자들보다는 투자자 비율이 높죠. 자, 초반에 가서 이제 적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분양하기로 마음을 딱 드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딱 옆에 보면은 계약서를 많이 쓰고 있죠. 도장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의 경쟁자, 거의 투자자 옆에서 도장 찍고 인기가 많아, 경쟁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좋은 현장이 나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의 경쟁자, 적군들이라고 또 느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남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 중에 SK V1하고 중앙 센트럴 비즈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지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둘 다 나와 있는데 옆에 필지예요. 그런데 SK V1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크죠. 여기 뭐 이제 4만 평 정도 되고 얘는 한 뭐 2만 평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2배니까는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더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대형 평수에다가 메이저 건설사. 근데 가격이 얘가 좀 싸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 대행사 성격이 그래서 초반에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이게 가격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앙에서 진행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 자체가 원래 성남에서 오래 하던 아주 그냥 능력 짱짱한 우리 그 문희사님 계신 그 대행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대행사 성격 자체는 투자자들보다는 실입주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일반적입니다. 초반에 막 계약률이 월등히 높고 그런 지사는 뭐 요즘에나 그렇지 과거에는 거의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입주자, 실입주자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는 준공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얘는 임대 물건이 많고 얘는 임대 물건이 적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혀 생각 없이 메이저니까 좋으니까 이거 싸도 이제 일군 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보다는 그 경쟁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물건이 나의 경쟁자가 적을 만한 물건. 이 부분은 경쟁자가 적을 만한 물건 중에 산업단지 안쪽에 있는 지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산 같은 경우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경쟁력 있는 물건 중에 해당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수도권 이외 지역은 모르겠고 수도권 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해당 업체들이 그 지식산업센터처럼 작고 깔끔한 건물을 원하는 수요는 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요.
조만간 뭐서 들은 건 아니고 들어올 겁니다. 뭐 경전철 전철도 들어왔고 해서 적당하게 낮을 텐데 처음에 들어오는 업체들 지산 현장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할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수요가 있다는 거. 해당 지역에 광주에서만 사업하시는 분들 업체가 있어요. 하남에서만 사업하시는 업체가 있고 뭐 그건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건물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실입주자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몰래 있었으니까. 하남의 아이데코나 성남의 SK, 옛날 SK, 그것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초로 그 해당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산이 좋은 투자 목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처음 공급되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가격 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구로처럼 어디처럼 비교 가격이 있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600에 분양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사들은 그걸 700으로 봐요. 그래서 홍보를 세게 하고 장점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600짜리가 있고 700짜리가 있는데 700짜리도 그래서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차이는 월등히 나죠. 근데 해당 지역에 비교 사례가 없는데 처음 공급되면은 가격이 싸야 이 사람들도 지식산업센터 시행하면은 보통 뭐 수천억 원 들어갑니다. 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충 뭐 처음 있는데 가격을 높게 이렇게 책정하는 시행사보다는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보다는 가격을 조금 이렇게 낮게 이럴 가능성이 아주 크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낮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처음 공급되는 지상 같은 가격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싸게 자 어느 지역에 600만 원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어요. 처음 공급되는 게. 그럼 실입주자 비율도 높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도 임대 물건이 적으니까 유리하게 되죠.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주변에 막 생깁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면 600이 시작했으니까 600이 안 하죠. 650, 700, 800. 일반적인 가격 흐름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처음 공급되는 지산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버릇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역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공실이 다른 지산들이 아무리 많다고 치더라도 역 앞에 있는 지산의 경우에는 공실 부담이 위험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남에 크런치 테크노라고 있습니다. 크런치 테크노라고. 건물도 2004년 건물이니까 오래됐고 그런데 늘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도를 여기 영상에 넣는 방법을 몰라서 지도를 성남 크란츠 테크노 찾아보시면 그 크란츠 테크노 건물이 늘 성남에서 가장 높은 매매 가격과 가장 높은 임대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크게 보면 한 가지, 작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 성남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요. 초입에 크란츠 테크노 같은 경우가 여기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작하는 초입에 크런치 테크노가 있는데 이 안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버스 노선이 3개가 더 있어요. 분당으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33-1, 720, 720-1 분당 야타 쪽으로 직접 바로 가는 노선이 3개가 더 있는 차이. 여기에는 없는, 다른 30개에는 없는
그래서 분당에서 출퇴근하기가 편해서 임대료가 이만한 규모, 이만한 연식의 건물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건물보다 설계가 좋다고는 안 보여져요. 불편해요, 사용하기는. 그런데도 그 버스 노선 3개 더 있는 거, 분당으로. 그리고 이제 모란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가깝긴 하죠.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이 앞에 이제 상대원 시장 라인의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란다. 버스 노선 3개 더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성남에서 탑이 됩니다. 어느 지식산업센터든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이 영상이 만약에 처음이시거나 제 영상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지하철역 10년 됐어요. 이렇게 1km 떨어졌어요. 1km. 맨날 오타야. 새로 진 건물 2만 평, 4만 평, SK. 그다음에 이건 이군업체. 이게 더 좋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가격이에요. 평당 600. 얘는 뭐 새 건 보니까 600원 더 받겠지만 600. 이게 어느 게 나은지, 이건 새 건물, 10년 된 건물.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하철역.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끄고 앞선 영상들을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게 일군 업체고 메이저 업체고 면적도 네가 큰 게 좋다며, 연면적이 크고 가격도 같은데 그럼 이게 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교통, 특히 지하철역 예정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처음에 공급되고 뭐 가격도 적당하고 역 앞이고 실입주자 비율도 높고 이런 물건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특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다는 건 뭐죠? 가격이 싸고 공실 부담이 적은 걸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지식산업센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